뉴욕 증시, 파월 긴축 재확인 속에 대체로 강세, 나스닥 0.95% 상승 마감.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 긴축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한 가운데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81포인트, 0.01% 하락한 33,946.71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2포인트, 0.37% 오른 4,381.89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8.41포인트, 0.95% 뛴 13,630.6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세로 마감하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 4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날 하원에 출석해 위원회의 대부분이 연내 2번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전망은 꽤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에 출석해 금리가 최종금리 수준에 가깝지만 올해 2회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지만 통화정책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나 식품 가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에서 5.25%포인트 5.25%로 동결하면서도 올해 연말 금리 전망치를 5.6%로 예상해 0.25%포인트씩 올해 두 차례 금리가 인상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들어갔다는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은 아직 종료를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도 이날 한 행사에 참석해 6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했으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리를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금리가 두 차례 인상될 가능성은 17% 수준에 그칩니다. 다른 나라들의 긴축 행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잉글랜드 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깜짝 0.5%포인트 인상에 나선 것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튀르키예는 기준금리를 무려 6.5%포인트 인상하면서 그간의 금리 인하 정책을 폐기하고 인상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도가 발표한 5월의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7% 하락한 106.7을 기록해 1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5월 전미 활동지수는 마이너스 0.15를 기록해 한 달 만에 마이너스대로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되면 장기 평균 성장세를 밑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7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 수정치와 같은 26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시장의 예상치인 25만 6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 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5만 5,750명으로 직전주보다 8,500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크게 둔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0.2% 증가한 연율 430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주택 지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정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내 임의 소비재와 통신, 기술과 헬스 관련주가 오르고 부동산과 에너지, 유틸리티와 금융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보잉 여객기 기체 생산업체인 스피리트 에어로 시스템스의 주가는 캔자스 공장의 파업으로 해당 공장 생산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에 9% 이상 하락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보잉의 주가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오랫동안 테슬라 강세론자였던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에 해당하는 동일 비중으로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2%가량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의 목표가는 $250로 이날 종가인 264.61달러보다 낮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월가의 목표가 상향에 잇따르면서 4% 이상 올랐습니다. 다른 레스토랑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올리브 가든의 매출 증가율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인 오버스톡닷컴의 주가는 베드 베스 앤드 비욘드의 지적재산권 경매에서 공식 낙찰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17%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세론과 약세론이 팽배한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엑셈의 샤랄람푸스 피수로스 선임투자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파월의 증언을 충분히 매파적으로 인식해 위험 투자분을 계속 줄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WN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윌리엄 스털링 전략가는 연준은 지난주에 2회 인상은 정해진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애썼지만 시장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US뱅크 웨스 매니지먼트 테디 샌드밴은 CNBC에 나스닥은 오늘도 올랐지만 어제는 하락했었다라며 주식이 일시 멈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세 진영과 약세 진영 간의 줄다리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가까운 미래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할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29포인트, 2.2% 하락한 12.91을 기록했습니다.